네, 오늘부터는 챕터 21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1의 제목을 살펴보면은 엔트로피 그리고 연력학 제3법칙 The Third Law of Thermodynamics. 이제 연력학 제3법칙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 21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연력학 제1법칙에서 배웠던 에너지 보존 법칙, 그리고 챕터 2에서 배웠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의 정확한 양을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absolute values of the 엔트로피, 엔트로피의 절대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연력학 제3법칙이 되겠고요. 그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21.1절로 시작을 해보면은 21.1절의 처음 내용은 Entropy increases with increasing temperature. 엔트로피라고 하는 녀석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함께 증가한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성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엔트로피라고 하는 물리량이 얼마나 그 개가 시스템이 무질서한가를 측정을 하는 거니까, 온도가 높아지면은 분자들의 서멀 모션도 같이 더 활발해질 테니 무질서도도 증가하겠다라고 이제 정성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좀 더 정량적으로 과연 온도가 1도씨 올라갈 때 엔트로피가 얼마만큼 증가할 건지를 한번 보다 깊이 있게 이해를 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케이스는 엔트로피 variation with temperature at constant V.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엔트로피가 얼마만큼 바뀌는지를 보긴 볼 건데, 첫 번째 상황은 부피가 일정할 때를 가정해 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연력학에서 정량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점은 연력학 제1법칙이죠. du는 델타 Q 더하기 델타 W입니다. 우리는 이 논의를 가역 과정에 대해서 좀 제한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가역 과정으로 제한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델타 Q 리버서블을 TDS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엔트로피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은 델타 Q 리버서블이 TDS가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 W 리버서블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PdV가 되죠. 이렇게 쓴 다음에 그럼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이랑 2법칙을 합치면은 결국에는 요게 이제 연력학 제2법칙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1법칙과 2법칙을 합치면은 우리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 du라고 하는 것은 TDS-PdV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라운드 S, 라운드 T가 컨스턴트 V 조건 하에서는 T분의 CV에 해당하고, 라운드 S, 라운드 V, T의 경우에는 T분의 1에 P 플러스 라운드 U, 라운드 V의 T,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물론 지금 요 위의 식만 보고 직관적으로 요 아래 식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 이그젬플 21-1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 식을 봐 보시면은 연력학 제1법칙이랑 2법칙을 합친 식 du는 tds-pdv라고 하는 식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ds가 들어가 있죠.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ds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지금 그 아래쪽에 써놓은 식을 보면은 엔트로피가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엔트로피가 부피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 건데, 지금 보면은 뭐 dv 텀도 여기 남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하면은 뭐 dt 텀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봐보려고 하고, 그럼 우리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미소 변이 du를 t와 v라고 하는 내추럴 베리어블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편미분의 형태로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du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전개를 한 거를 여기 du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럼 엔트로피의 미소 변화량 ds라고 하는 녀석은 t분의 1의 라운드 u 라운드 t v dt 거기에다가 t분의 1의 t분의 1의 p 더하기 라운드 u 라운드 vt dv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ds라고 하는 녀석도 우리가 전개를 해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ds라고 하는 것을 t와 v에 대해서 전개를 해보면은 라운드 s 라운드 t v dt 라운드 s 라운드 vt dv 이렇게 내추럴 베리어블을 가지고 전개를 해볼 수 있겠죠. 지금 두 개의 식 ds에 대한 두 개의 식을 우리가 얻었고, 얘네들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dt 또 dv 같은 변수에 대해서 전개를 했잖아요. 그럼 똑같은 물리량을 똑같은 변수를 가지고 전개를 했으니까 그 앞에 붙어있는 계수들 요 값이랑 요 값이 똑같아야지 등식이 항상 성립하겠죠. 그죠? 요 위에 표현한 ds랑 아래 표현한 ds가 항상 같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완전히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마구잡이로 적었던 식 엔트로피의 온도에 따른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t분의 cv 값으로 주어진다. 엔트로피 부피에 대한 변화량은 이런 식의 형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식을 유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페이지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 엔트로피의 변화량, 즉 온도가 바뀜에 따라서 엔트로피가 얼마나 바뀌는지를 알고 싶은데, 우리는 첫 번째 케이스로 부피가 일정한 거를 한번 봐보자고 했고, 그게 이제 바로 첫 번째 노란색 하이라이트 된 부분 식이 되겠고, 그래서 라운드 S, 라운드 T, V는 T분의 CV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엔트로피의 변화량 델타 S라고 하는 것이 T1에서 T2라고 하는 온도에서 T분의 CV를 온도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식을 보셨을 때 우리가 템퍼러처 T 항상 양의 값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히트 커패시티 값도 항상 양의 값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즉 dT가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은 델타 S의 값도 양수, 부호가 양수가 되겠죠. 즉 이런 온도가 증가하는 조건 하에서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그 증가하는 부는 요 식에 대해, 요 식을 풀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페이지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러면은 앞에서는 델타 S를 계산을 할 때 델타 S with temperature, 앞에서는 부피가 일정한 상황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온도에 따라서 엔트로피가 얼마나 변하는지, 근데 이번엔 조건이 constant P, constant pressure 조건 하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컨스턴트 프레셔라고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물리량이 있으실 텐데요. 바로 엔탈피 H가 되겠습니다. 엔탈피 H는 르장드르 트랜스폼, 내부 에너지 U를 르장드르 트랜스폼을 해주면은 이제 얻을 수 있는 변수가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DH라고 하는 녀석은 DU 더하기 PdV 더하기 VdP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양변을 토탈 디퍼렌셜, 완전 미분을 전미분을 한 거죠. 그리고 DU라고 하는 녀석이 앞에서 연력학 제1법칙과 2법칙을 합해 보니까 TDS-PDV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반영을 해주면은 TDS 더하기 VDP, 이게 바로 엔탈피의 완전 미분값,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했던 example 21-1 거기 했던 거랑 비슷하게 해보면은 우리는 라운드 S, 라운드 T, P 조건, 그 다음에 라운드 S, 라운드 P, T 요 값을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제가 숙제 문제, 연습 문제 21-1번인데 요거는 제가 숙제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는 걸로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 두 페이지에서 델타 S를 두 가지 조건 하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익혀보았습니다. 델타 S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 온도에서 엔트로피에서 초기 온도의 엔트로피 값을 빼주는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조건에 따라서 T분의 CV dT가 되기도 하고, 컨스턴트 V 조건 하에서, 아니면은 우리가 뭐 보진 않았지만은 같이 함께 유도를 하진 않았지만 일정 압력 조건 하에서는 T분의 CP를 적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은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T1이라고 하는 초기 상태를 0켈빈으로 잡을 수 있으면은, 이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임의의 온도에서의 엔트로피 ST를 0켈빈에서의 엔트로피 절대값에다가 이 뒤에서 계산하는 값들 있죠. 요거를 더해주는 형태로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 변화량, 엔트로피의 변화량 델타 S 뿐만이 아니라 이 각각의 엔트로피의 절대값, T2 온도에서의 엔트로피 값과 T1에서의 엔트로피의 절대값을 과연 알 수 있을까? 그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뭐 내부 에너지 같은 값들은 절대값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없었지만은 엔트로피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로 넘어가서 우리가
요 0켈빈에서의 엔트로피 값이 과연 어떻게 될까, 그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21-2절은 더 서드로 연력학 제3법칙은 says that the entropy of a perfect crystal 21.2절의 제목이 사실은 연력학 제3법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력학 제3법칙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퍼펙트 크리스탈, 그러니까 퍼펙트 크리스탈이라고 하면은 전혀 결함이 없는 그런 완전한 크리스탈의 엔트로피는 절대 0도에서 완전히 0의 값을 가진다, 요 내용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 보면은, 월터 네른스트 식으로 굉장히 유명한 물리화학자인데, 이분이 관찰을 하셨을 때 어떤 반응들, 이분은 이제 관찰을 했던 게 그 황의 상변화를 주로 관찰을 하셨었는데, 그때 엔트로피의 변화량, 그 반응에 수반되는 엔트로피의 변화량 델타 RS를 봤더니 이게 온도가 0켈빈으로 수렴해 감에 따라서 엔트로피의 변화량도 0으로 향해 가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네른스트였다면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추론은 뭐예요? 온도가 0켈빈으로 다가가게 되면은 어떤 물질들이 그런 퓨어한 크리스탈을 형성할 때에 엔트로피가 같아진다라고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절대값은 모르더라도 지금 변화량이 0을 향해서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다른 형태의 A 형태와 B 형태의 엔트로피가 있을 텐데, 그것의 엔트로피 값이 같아지는구나 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관찰 결과에서부터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주장이 되겠고, 플랑크는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이 같아지긴 같아지는데 같아지는 값이 0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위를 다 포함해서 쓰면은 줄 퍼 K 퍼 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느냐, 연력학 제3법칙을 한번 봐보면은, 우리가 엔트로피 S라고 하는 것을 KB, ln, W로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누차 강조를 드리지만 이 W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number of ways, arrangement,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어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토탈 에너지를 어떤 시스템이 정해지면은 그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레벨이라는 게 정해지죠. 우리가 물리화학 시간에 배웠던 혹은 양자화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돌이켜보면은 개가 정해지면, 그러니까 파티클 이너 박스라든지 파티클 오너 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원자 시스템, 바이브레이션 하는 시스템, 그렇게 딱 시스템이 정해지면은 그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레벨이라는 게 정해지고, 그 에너지 레벨이 정해져 있으면은 토탈 에너지가 배분될 수 있는 경우도 우리가 바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어떻게 분배되는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이 W라고 하는 물리량은 그 배분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의미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0켈빈이 되면은 모든 시스템의 썰멀 모션이 서프레스 되는 거죠. 더 이상 열운동 같은 것들이 거의 다 제한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값이 1을 향해서 수렴을 하게 될 겁니다. 고정되는 거죠, 그죠? 딱 고정이 되어버리니까 하나의 배치로 수렴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S 값도 0을 향해서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수업에서 다루었던 엔트로피를 확률의 개념으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봐도 역시 똑같은 결론에 도달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0켈빈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분배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돼버리고 고정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여기선 PJ라고 하지 말까요? PJ라고 하면 위에서랑 헷갈리니까 PK라고 해볼까요? 특정한 그 스테이트, 거기에만 그 시스템들이 잔뜩 존재하고 있고, 나머지 값들은 전부 확률이 0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해당 값이 0으로 수렴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0켈빈에서의 엔트로피의 값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0줄 퍼 K 퍼 몰, 이 엔트로피의 절대값을 한 지점을 알아냈으니, 우리가 그러면은 임의의 지점 온도 T에서의 엔트로피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0켈빈에서의 엔트로피에다가 0에서의 임의의 온도 T, T 프라임, CP, DT 프라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값이 0인 걸 알았으니 뒤에 적분값만 잘 계산을 해보면은 임의의 온도에서의 엔트로피의 절대값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 라는 것이 연력학 제3법칙의 가장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 보죠. 21.3절은 델타 트랜스 S는 델타 트랜스 H 오버 T 트랜스 at a phase transition. 21.3절은 이제 페이즈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구간에서는 엔트로피 변화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여기서 그 말하는 트랜스는 트랜지션의 약자인데요, 상전이가 일어나는 온도분의 그 상전이에 수반되는 엔탈피의 변화량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 우리가 DS라고 하는 것을 T분의 델타 Q 리버서블로 이해를 한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상전이 페이즈 트랜지션이 일어날 때의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은 압력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델타 Q 리버서블이라고 하는 것이 컨스턴트 P 조건 하에서는 DH 리버서블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델타 S를 계산해 보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T분의 델타 H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상전이에 수반되는 거다라고 하려면 여기 트랜스라고 하는 아래 첨자를 다 붙여주면은 밑에 있는 식이랑 위에 있는 식이 정확하게 똑같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은 아마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임의의 온도 T에서의 엔트로피를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가 절대 0도에서의 엔트로피를 0이라고 이제 결정을 했으니까 그럼 이거는 그냥 0에서 임의의 온도 T까지 뭐 T분의 CP를 적분을 해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0에서 T 사이에 상전이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CP 값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 바뀌더라도 하나의 포뮬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썼던 식이고, 만약에 0켈빈에서 출발해가지고 임의 온도 T까지 가는데 이 사이에 만약에 뭐 절대 0도에서는 당연히 솔리드겠죠. 솔리드였다가 뭐 리퀴드로 바뀌었다가 그게 뭐 가스까지 바뀌었다. 그러면 요 지점이 이제 녹는 점 TF가 되겠고, 요 지점이 리퀴드에서 가스로 넘어가는 끓는 점, 이렇게 될 거잖아요. 요 각각의 구간에 상전위에 수반되는 엔트로피 변화를 추가적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 온도 T가 만약 여러 번의 상전위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걸 구간을 나눠 가지고 뭐 1구간, 2구간, 3구간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의 구간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량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상전위에 수반되는 엔트로피 4번, 5번까지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엔트로피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스테이트 펑션이기 때문이죠. 스테이트 펑션이기 때문에 0켈빈에서 출발해서 어떤 임의 온도 T까지 갈 때까지 다이렉트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그죠? 다이렉트로 뭐 실험을 통해 측정을 하든 어떻게든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접근할 때에는 이 단번에 가는 스텝을 계산을 못 하겠으니 얘를 고체 상태로 녹는 점까지 데려갔다가 거기서 액체 상태로 끓는 점까지 데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기체 상태에서 특정 온도 T까지 갈 때까지 이렇게 구간을 나눠 가지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1구간, 2구간, 3구간에 대해서 엔트로피가 어떤 식으로 변할 건지 생각을 해보면은 1구간에 대해서는 절대 영도 0에서 TF까지 T'분의 CP를 적분을 할 건데, 우리가 특별히 이거는 이제 솔리드의 heat capacity라고 여기 위첨자로 S를 써주겠습니다. 이 값을 적분을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구간에 수반되는 엔트로피 변화량이 되겠고, 그럼 2번 구간, 3번 구간은 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2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적분 범위가 TF에서 TB까지 될 거고, 이번에는 CP분의 T'분의 CP를 적분을 할 건데, 이번에는 리퀴드의 히트 커패시티를 이렇게 적분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스가 된 후에 온도를 TB에서 T까지 바꿀 때에 수반되는 엔트로피 변화량은 CP 가스 DT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각각의 상 내에서, 솔리드 내에서, 리퀴드 내에서, 가스 페이즈 내에서 온도를 변화할 때는 1번, 2번, 3번의 방법으로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할 수 있겠고, 4번, 5번의 경우에는 앞에서 썼던 것처럼 T퓨즈 분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5번은 보일링 포인트, 사실 요런 아래 첨자를 잘 안 쓰긴 하는데 여기는 퓨즈라고 쓰는 게 낫겠고, 이거는 뭐 베이퍼라이제이션 VAP라고 쓰는 게 더 일반적이긴 하죠. 뭐 어찌됐건 아무튼 이런 식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엔트로피 변화량을 임의의 온도에 대해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21.4절 Third law of
thermodynamics. 열역학 3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21.4절은 조금 재미있게 heat capacity 또한 절대 온도 0으로 감에 따라서 0으로 같이 수렴한다.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은 요 내용은 이제 디바이 T3 law라는 건데요. 그래서 논메탈릭 크리스탈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금속 결정이죠. 그럼 비금속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니까 절대 온도 0을 향해 갈 때 이 CP라고 하는 녀석의 거동을 살펴봤더니 이게 T의 3승 형태로 거동을 하더라라는 것을 실험적으로도 관찰을 하였고 이론적으로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동을 보이는 것이 이제 아주 작은 온도 0켈빈에서 한 15켈빈 정도 작은 온도에서 이제 T3승으로 수렴하는 거동을 보이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유도를 해보려면은 조금 고체 물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간단하게 어떤 이유로 이론적으로 CP라고 하는 녀석이 T의 3승에 비례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디바이의 모델이 어떤 건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논메탈릭 크리스탈을 다루고 있잖아요. 논메탈릭 크리스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시스템은 솔리드예요. 그죠? 그럼 솔리드가 그러면은 썰멀 모션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열적인 거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주어진 프리퀀시 범위 내에서 주어진 프리퀀시의 범위 내에서 그 안에 number of vibrational 모드가 얼마나 있는지 먼저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density of states라고 부르게 되는데 density of states G 오메가라는 값은 2파이 제곱 vs 3승분의 3v 오메가 제곱 이렇게 생겼습니다. 부피는 V로 우리가 썼고 vs는 여기서는 음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average sound velocity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 W라고 하는 거 오메가죠. 오메가는 프리퀀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식을 사실을 유도하는 과정을 좀 같이 볼까 했었는데 이거 고체 물리 안 들으신 분들이 아마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결과 이렇게 나온다 한번 받아들여 보도록 하죠. 그러면 요 density of state에서부터 우리는 internal 에너지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internal 에너지 U를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냐 하면은 0에서부터 특정 프리퀀시 오메가 D까지 적분을 해보면 되고 그럼 결국에는 특정 프리퀀시, 각각의 프리퀀시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레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으니 그럼 내가 내부 에너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각각의 프리퀀시에 차 있는 파퓰레이션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에너지 레벨을 우리가 계산을 해 놓았고 그럼 그 에너지 레벨에 존재하는
파퓰레이션의 비율을 알면은 기대값을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대값, 파퓰레이션의 기대값에다가 G 오메가, D 오메가 요걸 적분을 하는 거죠. 그죠? 뭐 복잡하게 썼지만 사실은 기대값이에요. 그죠?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눈금의 숫자가 이거고 그 눈금이 나올 확률 곱해준 거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적분을 할 텐데 우리가 볼츠만 분포를 따를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H바 오메가 KBT-1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T가 굉장히 0켈빈으로 다가가는 굉장히 낮은 온도의 리밋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로우 템퍼러처 리밋. 그러면은 이 오메가 D라고 하는 값이 사실상 온도가 굉장히 낮을 때에는 저 프리퀀시를 엄청 멀리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오메가에 따라서 에너지 레벨을 세워보면은 뭐 오메가 D가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 있다고 해볼게요. 내 에너지가 막 많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 오메가 D라고 하는 값이 상당히 유한한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내가 여기 있는데 만약에 저 바로 앞에 있는 어떤 물체까지와의 거리를 재라 그러면은 뭐 상당히 뭐 한 10m, 5m 이렇게 유의미한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내가 보고자 하는 영역의 로우 템퍼러처 리밋, 굉장히 낮은 곳을 보고 싶으니까 여기 밑에 사실은 있는 거예요. 엄청 밑에. 사실 그림을 좀 더 과장해서 그렸어야 되는데 엄청 밑에 있으니까 사실상 여기는 나한테 닿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엄청 멀리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오메가 D를 그냥 무한대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로우 템퍼러처 리밋에서는. 그러면은 이 U라고 하는 적분값이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2파이 제곱 vs 3승 3v h바 0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죠. 그 위에서 표현했던 GW랑 그 다음에 요 NW 요 값을 N 오메가 요 값을 다 집어넣고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요 적분을 실제로 수행을 해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그 화학 수학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것 같은데 요런 형태 익스포넨셜 들어가 있는 적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보면은 얘 값이 10 H바 WS 전체 3승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U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 온도 T의 4승에 비례하는 녀석이 되겠고, 근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히트 커패시티 CV의 경우에는 라운드 U, 라운드 T, 컨스턴트 V 조건이니까, 그러면 앞에 상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얘는 T의 3승에 비례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바이 T3로의 유도 과정을 정말 간략하게 좀 결과 위주로 살펴보았고,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는 혹시 그 지난 우리 중간고사 범위를 열심히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약간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예전에 챕터 한 17? 그 바이브레이션 이야기 할 때에 아토믹 크리스탈 이야기를 했었죠. 아인슈타인이 유도한 거. 거기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는 로우 템퍼러처 리밋으로 갈 때 익스포넨셜리 디케이 한다고, 이 CV 값이 익스포넨셜리 디케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둘 다 지금 히트 커패시티 CV를 보고 있고 로우 템퍼러처 리밋으로 갈 때의 거동을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 아인슈타인의 결과는 익스포넨셜리 디케이 한다라고 그랬고, 지금 디바이 모델에 따르면 t의 3승으로 디케이 한다라고 하는데 뭐가 다른 걸까요? 원래 이거 기말고사 내려고 했었는데 너무 자세하게 말해버렸네. 그 설명을 드리면은, 아인슈타인 모델에서는 우리가 모든 아톰이 같은 프리퀀시로, 그러니까 하나로 거동한다라고 말씀을 아마 설명을 제가 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싱글 프리퀀시로 우리가 묘사를 할 수 있는 것에 반해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는 고체 전체의 거동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하나의 프리퀀시 오메가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적분을 수행을 하고 있죠. 적분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고체 결정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 분자와 그 전체가 거동하는 스펙트럼, 그 프리퀀시 스펙트럼이 존재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다른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더 맞고 뭐가 더 틀리냐,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아토믹 크리스탈을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 폴리아토믹, 그러니까 분자 결정을 이야기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21장을 훌륭하게 공부를 하고 있다, 그냥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5절로 가면은 practical absolute 엔트로피는 우리가 21.5절의 제목을 같이 살펴보면은 practical absolute 엔트로피 값을 결정할 수 있다. 사실 앞에서 계속 봤었고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거죠. absolute 엔트로피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히트 커패시티 일단 알아야 되죠. 히트 커패시티. 그죠? 뭐 CP 값을 혹은 CV 값을 알아야지 우리가 적분을 수행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다음에 그 상변화에 수반되는 엔탈피 변화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상전이가 일어나는 온도 T를 알면은 대략 이 정도의 정보를 알면은 우리가 어떤 임의의 온도에서의 엔트로피의 절대값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어디까지나 0켈빈에서의 엔트로피 값이 0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네, 부지런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6절의 내용은 practical 아이고 왜 이렇게 글자가 can be functions. 앞에 그 절의 제목이랑 거의 비슷한데 앱솔루트 엔트로피, 특히 우리는 이제 가스를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이유는 우리가 파티션 펑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가스 분자들의 앱솔루트 엔트로피를 계산을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21.6절에서 같이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이미, 그러니까 20장 마지막쯤에 아마 이미 다루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엔트로피 S라고 하는 것은 파티션 펑션 Q로부터 KB ln Q 더하기 KBT 라운드 ln Q 오버 라운드 T NV,
이런 식을 통해서 우리가 엔트로피를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이미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Q라고 하는 녀석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EJ 요 값을 전부 더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파티션 펑션 Q의 모양을 알고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여기 각각의 부분에다가 집어넣고 뭐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봐보려고 하는 거는 같이 실제로 다 쓰면서 따라가진 않겠지만은 calculation of 질소 기체 분자의 엔트로피 절대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파티션 펑션을 사용을 해야 되냐 하면은 일단은 원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다이아토믹 쪽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이아토믹 아이디얼 가스의 파티션 펑션을 봐야 되고, 그러면은 다이아토믹 아이디얼 가스의 파티션 펑션 Q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어찌됐건 간에 질소 기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굉장히 많은 숫자의 질소 기체를 다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이 전부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QV 전체의 N승 이렇게 될 겁니다. QVT죠. 네, QVT. 그러면은 몰레큘러 파티션 펑션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어찌됐건 간에 질량이 있을 테니까 그 질량의 중심이 이동해 다니는 트랜슬레이션 파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원자가 두 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로테이션 파트,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 파트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일렉트로닉 파트가 있을 겁니다. 각각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챕터 17, 18 거기를 보시면 이제 다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식이 굉장히 물론 다 쓰면 굉장히 복잡해지겠지만은 그 Q를 구한 다음에 여기 위에 식에다가 지금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요 식에다가 Q 부분에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은 엔트로피 S 값을 어쨌든 얻을 수는 있습니다.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계산도 해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계산한 결과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그럼 엔트로피 S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가 여러 개의 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Q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 대문자 Q가 이런 스몰 q로 이루어져 있고, 스몰 q는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바이브레이션, 일렉트로닉 에너지 이렇게 세부적인 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보면은 전부 그 로그 q, 로그 대문자 q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네들의 각각의 텀들이 더하기로 다 잘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토탈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트랜슬레이션 모션에 따른 엔트로피, 로테이션 모션, 바이브레이션,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 에너지 레벨에 따른 엔트로피, 이런 식으로 텀 바이 텀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론적인 값이 S 캘크 계산을 해보면은 191.5 줄 퍼 K 퍼 몰이 되고, 그럼 이걸 실험으로 결정한 값이 얼마냐? EXPT 191.6 줄 퍼 K 퍼 몰이 되겠습니다. 줄이라고 하는 에너지 단위가 사실은 뭐 화학에서는 굉장히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0.1 줄 퍼 K 퍼 몰 단위로 실험값을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이론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런 것들이 재미있는 이유는 우리가 파티션 펑션을 유도할 때에 사실 여러 가지 근사들을 꽤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각각의 요소들을 계산할 때. 근데 그런 근사들이 과연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 이런 유효한 실험값과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잘 재현을 하는가, 그런 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근사가 상당히 잘 맞았다, 내가 만든 모델이 상당히 잘 작동한다, 그리고 사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실제 모델은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뭐 제 몸을 움직여서 저기 문까지 가는 거를 모델링을 한다 그러면은, 뭐 만약에 누가 굉장히 옵세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기체 분자들이 인간 김영준과 충돌했을 때 충돌량을 얼마나 전달할까,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계산량이 엄청 복잡해지죠. 그래서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을 그대로 다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가장 에센스가 되는 게 뭔가, 그거를 파악하는 게 이제 모델링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뭐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그 에센스를 잘 파악하고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실제 값 계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한번 예제 21.5 같은 것, 아니면은 여기 질소 기체 분자 엔트로피 계산하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직접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7절로 갈 텐데요. 21.7절은 The values of standard molar entropies as bar 제로죠. 이거는 depend on molecular mass and 이제는 꽤 정성적인 논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파티션 펑션을 가지고 정확한 값을 계산해 보겠다, 뭐 이런 논의는 이제 넘어섰고, 이제는 조금 더 화학스러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1.7절의 제목은 스탠다드 몰랄 엔트로피의 값 S 바의 제로, 요 값은 몰레큘라 매스와 그 다음에 몰레큘라 스트럭처에 의존한다. 물론 내가 각각의 시스템에 대해서 파티션 펑션을 다 쓰면은 뭐 물론 S 바의 제로 값도 다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떤 화학을 내가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계산만 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잡한 계산을 해가지고 뭐 어떤 값을 얻어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값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대학원을 가시든 뭐 회사를 가시든 어떤 커리어를 하든지 간에 좋은 연구자 혹은 뭐 좋은 회사원, 유능한 회사원이 되려면은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데이터를 해석할 줄 아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교재 테이블 21.2와 뭐 21.3 책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첫 번째 우리가 몇 가지 트렌드들을 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트렌드는 가스 페이즈의 몰랄 엔트로피가 리퀴드 페이즈의 몰랄 엔트로피, 그 다음에 솔리드 페이즈의 몰랄 엔트로피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 뭐 그런 일반적인 경향성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시스템이 차지하고 있는 볼륨으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기체가 같은 몰만큼, 그냥 같은 숫자의 입자가 있을 때 기체 분자가 훨씬 더 큰 공간을 점유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분배할 수 있는 경우의 숫자도 훨씬 커진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몰레큘라 웨이트가 더 클수록 엔트로피도, 몰랄 엔트로피 값도 더 커지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에 있는 그 시리즈 중에서 노블 가스, 비활성 기체의
몰랄 엔트로피를 살펴봐 보시면은 뭐 헬륨 가스가 126, 단위를 빼고 이야기할게요. 단위는 전부 줄 per K per 몰입니다. 헬륨 가스는 126, 그 밑에 있는 네온은 146, 아르곤은 154, 크립톤 164, 제논 169. 이런 식으로 좀 더 자꾸 커지는 경향성을 보이죠. 그럼 이건 또 왜 그러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S바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텀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이제 트랜슬레이션 텀도 있습니다. 이렇게 등식 쓰지 말고 트랜슬레이션 텀도 있습니다. 그럼 이 트랜슬레이션의 에너지 레벨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분모에다가 분자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량 텀이 아래쪽에 등장하죠. 그 식의 모양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상자 속 입자를 풀어보면은 3차원 상자가 8 파이 n분의 n제곱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분모에 제가 써왔어야 되는데, 분모의 그 분자량 텀이 죄송해요. 요게 이렇게가 아니라 죄송해요. 그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그 입자의 질량을 분모에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즉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간격이 점점, 에너지 레벨들 간의 간격이 점점 좁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질량이 굉장히 작을 때는 E1이랑 E2가 이렇게 크게 E1, E2가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는데, 질량이 엄청 큰 입자에 대해서는 E1이랑 E2가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분자량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매크로스코픽한 입자들, 질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촘촘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마치 연속이라고 인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질량이랑 허용된 에너지 준위가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게 갑자기 엔트로피 이야기하는데 에너지 레벨은 왜 나오느냐? 이 결국에는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그 토탈 에너지를 주어진 에너지 준위에다가 배분하는 경우의 수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게 에너지 레벨이 이런 식으로 뚝 떨어져 있다. 여기 첫 번째 레벨이 있는데 두 번째 레벨이 이렇게 높이 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이 여기 아래쪽에 머물 수밖에 없겠죠. 에너지 간격이 너무 크니까 위에는 아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에너지 레벨이 만약에 엄청 촘촘하게 붙어 있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경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죠. 물론 다른 확률을 가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간격이 점점 더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엔트로피도 같이 증가하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몰레큘러 웨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트랜슬레이션 에너지 레벨의 간격이 좁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S 트랜슬레이션의 컨트리뷰션이 커진다. 그래서 전체 엔트로피 값도 같이 커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세 번째는, 이번에는 만약에 주어진 하나의 분자 내에서 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엔트로피가 증가하더라.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뭐 분자량은 거의 비슷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트랜슬레이션 에너지 레벨이 촘촘해지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할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C2H2, C2H4, C2H6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분자량은 사실 대동소이할 겁니다. 24, 26, 뭐 28, 30 이렇게 거의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 엔트로피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커지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원자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바이브레이션 모드의 개수도 같이 증가하죠. 바이브레이션 모드가 3n-5 혹은 3n-6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원자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바이브레이션 모드의 개수도 많아지고, 그러면 앞에 이유 로직이랑 정확하게 똑같죠.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레벨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에너지를 분배할 수 있는 방법도 더 많아진다. 그래서 엔트로피도 같이 증가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그럼 스트럭처, 구조에 따라서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컴팩트한 스트럭처일수록 엔트로피 값은 더 작은 경향이 있습니다. 뭐를 비교를 해볼 거냐 하면은, 우리가 아세톤 분자 두 개의 아이소머를 비교를 해볼 건데, 아세톤 분자랑 그 다음에 트리메틸렌 옥사이드라고 부르는 아세톤이랑 트리메틸렌 옥사이드, 요 두 개를 비교해 볼 겁니다. 얘네들은 구조 이성질체죠, 그죠? 똑같은 화학식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연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엔트로피, 스탠다드 몰랄 엔트로피 값을 봐보면은 단위 빼고 여기는 298, 여기는 274. 그럼 TMO의 엔트로피 값이 조금 더 작은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아세톤의 메틸 그룹 있죠, H3C, 요 부분, 여기가 지금 단일 결합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요 로테이션은 사실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분자 구조에 있어 자유도가 더 높다라는 이야기죠, 아세톤이. 그에 반해 TMO는 어떻죠? TMO는 지금 고리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리가 갑자기 막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프리 로테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프리 로테이션이 가능한 아세톤이 더 큰 엔트로피 값을 가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완전히 정량적으로 막 아세톤의 엔트로피가 얼마고 트리메틸렌 옥사이드 엔트로피가 얼마고 계산 안 해보더라도 우리는 정성적인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다루는 내용은 조금 제가 봤을 땐 약간 부차적인 것 같긴 한데, 이건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스탠다드 몰랄 엔트로피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테이블을 보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봐보시면은 거기에 브로민 가스의 스탠다드 몰랄 엔트로피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스탠다드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압력은 1바고 온도는 298.15 켈빈에서 브로민은 가스 상태로 존재하지 않죠. 이런 상태에서 브로민은 리퀴드로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가스의 스탠다드 몰랄 엔트로피는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298.15 켈빈에서, 얘는 심지어 298.15 켈빈에서 가장 스테이블한 스피시스가 아닌데, 그러면 우리는 뭘 이용하면 되냐 하면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녀석이 스테이트 펑션이잖아요. 스테이트 펑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모다이내믹 사이클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BR2 리퀴드가 BR2 가스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298.15 켈빈에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얘네의 BR2라고 하는 분자의 정상 끓는 점 322 켈빈에서도 똑같은 프로세스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98.15 켈빈의 브로민 리퀴드에서 298.15 켈빈의 브로민 가스로 가긴 갈 건데 다이렉트로 가는 길은 지금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는 경로는 얼마든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여기 위쪽을 298.15 켈빈 라인, 밑에는 322 켈빈 라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는 경로가 아닌 이런 돌아가는 경로를 구성을 해가지고 각 스텝에서 엔트로피 변화량을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스텝, 그리고 여기를 3번 스텝,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델타 S1의 경우에는 요거는 지금 리퀴드 페이즈 내에서 온도 변화에 의한 엔트로피 변화 값만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요것은 CP 리퀴드의 ln T1분의 T2, 요걸 T1이라고 볼 수 있고 요걸 T2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 델타 S2 바의 경우에는 요거는 지금 정상 끓는 점 TB에서의 상전이, 그러니까 베이퍼라이제이션에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T 베이퍼라이제이션 분의 델타 VAP 베이퍼라이제이션, 요걸로 계산을 할 수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델타 S3를 계산하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가스 상태에서 322 켈빈에서 298 켈빈으로 갈 때를 계산을 하는 거니까 CP 가스 ln 이번엔 T2분의 T1,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 계산을 해놓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브로민 가스의 엔트로피 값에서 브로민 리퀴드 298 켈빈에서 이야기해요. 요걸 빼면은 델타 S1, 델타 S2, 델타 S3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298 켈빈에서 그러니까 가장 스테이블하게 존재하는 스피시스는 아니지만 그 녀석의 엔트로피의 절대값을 알고 싶으면은 요 세 가지 값 계산하고 그 다음에 리퀴드 상태에서 엔트로피 값을 더해주면은 계산할 수 있다. 실제 값을 넣어보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8절의 내용은 이제 21.8절이 사실 또 조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더 스펙트로스코픽 entropes of a few substances do not with the calorimetric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던 예제들은 우리가 파티션 펑션을 가지고 계산해 본 엔트로피의 절대값이 실험을 통해서 결정된 엔트로피 값과 굉장히 잘 맞는다,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테이블 21.4에 보시면은 잘 나와 있는데요. 카본 다이옥사이드, 암모니아, 그 다음에 나이트로젠 다이옥사이드,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이론을 통해서 계산한 몰랄 엔트로피 값이랑 실험을 통해서 결정한 값이 0.1 단위에서 0.1 줄 per K per 몰 단위에서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그냥 우리 이론이 굉장히 잘 맞다,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몇 가지 굉장히 실망스러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카본 모녹사이드 같은 거, 이 카본 다이옥사이드는 우리가 굉장히 잘 예측을 했는데 카본 모녹사이드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결과를 봐보면은 이론을 통해서 계산해 본 값은 대략 한 160.3 J/K/몰인데 이게 실험을 통해서 결정된 값은 155.6 J/K/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도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잘 맞추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긴 한데, 근데 조금 이상하긴 한 거죠. 다른 것들은 0.1 오더에서 다 잘 맞는데 이거는 오차가 거의 10배 이상 큰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도대체 왜 그럴까 이걸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왜 어디에서 왔냐 하면은 우리가 절대 영도 0켈빈으로 수렴을 하면은 우리는 배치의 숫자도 한 가지로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카본 모녹사이드 같은 분자들은 이 다이폴 모먼트가 굉장히 약하죠. 다이폴 모먼트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는 얘네들이 0켈빈으로 수렴하면은 이렇게 다 CO, CO, CO 같은 모양으로 쫙 다 배열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근데 얘가 다이폴 모먼트가 워낙 약하다 보니 실제로 이렇게 배열이 되는 게 아니라 CO, OC, OC, CO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배열이 된다는 거예요. CO랑 OC의 방향이 뒤집혀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0켈빈으로 수렴을 해도 경우의 수가 한 가지로 그렇게 좁혀지는 게 아니라 각각의 CO 분자가 가질 수 있는, 카본 모녹사이드가 가질 수 있는 배양은 CO 아니면 OC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고 얘네들이 N개 분자가 있을 거니까 2N개의 자유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W라고 하는 값이 2의 N승으로 돼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런 추가적인 자유도, 절대 영도에서 분명히 썰멀 모션 자체는 없는데 오리엔테이션, 분자의 오리엔테이션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엔트로피의 양을 우리가 실험각과 이론의 차이라고 해서 레지듀얼 엔트로피라고 부르거든요. 잔여 엔트로피. 그럼 이 값을 계산해 보면은 KB의 ln W로 계산할 수 있고, 카본 모녹사이드의 경우에 대해서 계산해 보면은 KB의 ln 2의 n승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1몰을 다루어야 되니까, 그죠? 여기 지금 몰랄 엔트로피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1몰 NA라고 이야기해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NA KB ln 2 계산하면 R ln 2가 됩니다. 이 값이 대략 5.7 J/K/몰이 되죠. 요 값을 이제 여기에다가 요 차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잘 맞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대략 한 4.7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보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잔여 엔트로피의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 C3HD 그 다음에 H2O 이런 녀석들도 이제 잔여 엔트로피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녀석들의 잔여 엔트로피가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21장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스탠다드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 S0바, 요거를 이용을 하면 우리는 화학 반응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량 델타 R S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임의의 반응식이 있을 때 이 반응에 수반된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해 보려고 하면은 생성물 쪽에 있는
여기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토탈 엔트로피를 다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반응물 쪽에 엔트로피 총합을 빼주면 되죠. 그리고 각각의 그 시스템 내에 있는 이 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엔트로피는 우리가 스탠다드 엔트로피 S0의 바로부터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 생성물 쪽의 값을 계산해 보면은 y 곱하기 S0의 y. 그죠? 얘가 1몰에 해당하는 엔트로피를 나타내니까 거기에 그 스토이키오메트릭 팩터 y를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빼기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빼기가 가능한 이유는 여전히 우리는 엔트로피라고 하는 녀석이 스테이트 펑션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21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21장에 제가 숙제 문제를 거의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숙제 문제를 적어드리면 1, 5, 7, 12, 16, 23. 이 정도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공지사항 남겨놨듯이 2주 후에 시험 보는 그날까지 제출을 하시는 걸로, 제가 그 숙제 제출함 만들어 놓을 테니 거기에 PDF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